그래서 이 아까 NASM 그러니까 나삼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기 우리 천궁보다는 좀 낮을 거예요. 탄도미사일은 못 하는데 비행기는 거의 다 잡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공급이 됐고요. 요 나삼스보다 조금 하위가 이제 독일에서 공급한 IRIS-T 얘도 공대공 미사일에 기반합니다. 아이리스 공대공 미사일 그 사이드와인더 AIM-9X랑 똑같은 그거죠. 그거를 이 요격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비애 같은 걸 좀 느끼는데 저 아이리스 독일제나 혹은 나삼 쟤는 원래 이제 레이시온의 AIM 그 120 암람인데 그 원래 출발점은 공대공이라고요. 공대공을 가지고 공대지 요격 미사일을 만든 거죠, 둘 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공대공을 할 만한 전투기에 관한 접근 권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일이 공대공에서 발달해서 그 땅으로 발사 소스가 내려온 게 아니라 공대지에서 공대지 혹은 함대지에서 시작했다고요. 혹은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닌 데서 쏘는 걸로 쏘는 소스가 출발점이 우리 같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KF-21이 나오면서 지금 뭐 공중발사 미사일을 한 서너 종류를 개발하고 있죠. 극초음속 빼고라도 일단 공대함, 공대지, 단거리 공대공, 장거리 공대공, 극초음속. 극초음속도 상대방이 뭐냐에 따라서 또 몇 개.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6, 7, 8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세트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이 좋기 때문에 뭐 개발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가 뭘 갖고 있냐. 이게 이제 이 정보감시 정찰이죠. 그래서 저기 보시다시피 이제 시진트 그 신호 감청하는 거 RC-135 저거 나토에서 맨날 띄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러시아 공군기가 접근해서 미사일을 쏘는 흉내를 냈죠. 근데 이제 저걸 쏘면 큰일 나죠. 진짜 공대공을 쓰면 큰일 나니까 공대지를 쐈었죠. 그 다음에 RC-737 저게 이제 PCI죠. 보잉사. 저게 이제 AWAC이죠. 저거 이제 노상 떠서 그 주변을 돌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합니다. 위성도 수집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나토 측,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또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드론 날리고 보병 척후 보내고 또 이 점령지에 현지 저항 세력 게릴라들이 있어요. 현지인들. 그래서 현지 게릴라가 또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 정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목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민간인 시설 공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저 비싼 미사일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퍼붓고 있는 미사일이 보통 비싼 게 아닌데 또 이란제 드론 그것도 뭐 싼 게 아닌데 그걸로 왜 민간인을 저렇게 때리냐? 민간 발전소 때리고 변전소 때리고 뭐 이런 민간 시설들을 때리고 있거든요. 상수 처리장 때리고. 이거 왜 그러냐면은 군사 목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가 어디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가 어디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휘본부가 어디 있다. 이걸 알면 거길 때릴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먼봉사라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는 공습 맞은 다음의 광경이고요.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거 공습 전에 들어있는 광경인데 이 광경들은 둘 다 같은 장소 키이우의 야경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같은 장소예요. 저 탑도 같고 똑같아요. 이 공습당한 다음부터는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저게 아마 자동차 비슷한 걸 거예요. 저 지금 불 들어와 있는 게. 네. 저렇게 거의 깜깜한 데고요. 공습하기 전엔 저렇게 밝았었고요. 근데 저런 거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쟁 의지가 뭐 약화되겠어요? 전혀 약화가 안 되죠. 더 이를 갈죠.
저희들 작살나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를 가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푸틴이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 안팎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런 증상이 뭐에 딱 드러나냐?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죠. 네, 이 사람입니다. 프리고진 아실 겁니다. 와그너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간 도살자죠. 이 프리고진이 이 감옥을 사른 게 뭐 그 한 20년을 저 감옥 사른 사람이에요. 저 프리고진이. 그 생긴 것도 좀 흉악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감옥 살았냐? 아닙니다. 폭력 사범, 뭐 강도 사범 이런 겁니다. 진짜 그냥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이제 감옥을 들락날락한 거예요. 항상 1990년대에 저기서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에서 핫도그 장사를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푸틴이랑 연이 다 가지고 푸틴이 뒷배를 봐주는 상태에서 요식업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의 왕이라는 뜻에서 푸틴스 셰프,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험한 인간이죠. 저기 인터넷에도 한번 돌았죠. 요번에 전쟁 나고 나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프리고진이 재소자들, 병사들, 용병들 모집하는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 프리고진이 간땡이가 부은 소리를 했어요. 프리고진이 뭐라 그러냐면, 젤렌스키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확한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긴 하나, 그는 강하고, 그리고 자신감 넘치고 실용적이며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절대로 젤렌스키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우리 감각으로는 야, 저 정도 말할 수 있지 그게 큰 문제냐? 근데 저게 이제 굉장히 러시아의 푸틴이나 또 푸틴의 졸개들한테 프리고진도 졸개지만 푸틴의 예스맨들을 뺨을 때리는 소리예요. 왜냐? 푸틴이나 푸틴의 예스맨들은 이때까지 젤렌스키를 약쟁이 변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라브로프죠. 예, 러시아의 외무장관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젤렌스키가 내놓는 그러한 성명이라는 것은 그날 그가 어떤 마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외무장관이. 그러니까 젤렌스키 쟤는 약쟁이야. 쟤는 광대야. 광대라고도 부르고요. 클라운. 코미디 배우 출신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가 쟤는 우크라 아주 문란한 성도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악마적 문화의 대장이야. 그러니까 변태야. 그런 식으로 젤렌스키를 이때까지 프레이밍을 해오고 이 전쟁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홀리워.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누구죠? 카디로프, 체첸 이슬람, 거기는 또 이제 이슬람의 성전이니까 지하드라 그러죠. 이슬람의 영적 전쟁. 그리고 디세타나이제이션, 악령이 씌어 있어서 전쟁을 통해서 피로써 그 악령을 이제 퇴치하는 퇴마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젤렌스키 아주 영악하고 영리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적이지만 그거 인정해야 돼. 이렇게 해두니까 이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푸틴이나 푸틴의 예스맨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뒤집어 씌웠던, 그리고 러시아 종교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뒤집어 씌웠던 저건 악의 세력이다. 악령 들린 집단이다. 그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프리고진의 얘기가. 우리 상식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 근데 우리 상식이랑 다른 문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그게 지배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아주 날카롭게 보고 있는 여성 평론가가 한마디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라는 사람인데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야, 프리고진이 지금 간땡이가 부었네. 프리고진이 이 정도 아까 말한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그렇게 제대로 평가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프리고진은 그런 말을 해도 푸틴이 화를 안 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선을 넘었거나 아니면 푸틴이 정말로 약화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걸 딱 지적한 거예요. 프리고진의 저 말을 듣고. 전문가니까 저게 러시아의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바로 밝혀내는 거죠. 이 여자도 아주 대장부더라고요.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찾다가 젊었을 때의 이쁜 사진을 썼어요. 지금은 이제 우아하게 늙으신 초로의 여성입니다. 저 한 20년 전쯤 사진이에요. 일부러 저걸 제가 써드렸어. 눈 좀 즐거우시라고. 카네기 재단 연구원이고요. 러시아 전문 연구자고 소신 있는 강골 학자입니다. 지난 6월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푸틴을 일부 만족시키고 젤렌스키로 하여금 일부 양보하게 만들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미국의 지정학자들도 잔뜩 했고 독일도 했고 그 다음에 마크롱도 했죠. 돈바스 떼주고 루안스크 떼주고 그 다음에 크리미아 떼주고 빨리 평화하면 됩니다. 예, 우리 유럽이 푸틴을 압박하겠습니다. 네, 유럽이 압박하고 세계가 압박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 사람 많죠. 개전 초기에. 그때입니다. 6월이니까 아직 초장일 때죠. 한 3개월 지났을 때. 그러면서 이 스타노바야가 뭐라 그러냐. 푸틴의 목적이 세계 질서를 뒤집어 엎어 미국이 이끄는 서방 세계에게 세상 달라졌거든. 이제 우리 러시아가 게임의 규칙을 정할 수 있어. 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 여성 학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지금 세계 시스템 뒤집어 엎으려는 거야. 그거 땅 좀 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 좀 떼주고 푸틴이랑 평화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이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 전쟁은 어쩔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4개월, 이제 6월 달에 했으니까 4개월, 그렇죠? 4개월도 더 전에, 거의 한 5개월 전에 이 전쟁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해안이 있으니까 이번에 프리고진 발언 딱 나오니까 저거는 둘 중에 하나다. 프리고진이 간이 부어 있든지 아니면 푸틴이 약화된 거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할 마음이 안 나죠. 지금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뭐 조직적으로 제대로 의견을 표출할 통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보타지, 망가뜨리기로 나오죠. 망가뜨리기, 망가뜨리자, 망가뜨림. 그러니까 사보타지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이 아무도 모를 때 장갑차에 연료탱크에 뭔가를 잔뜩 집어넣어요. 모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이제 엔진이 작살이 나가지고 장갑차가 조금 그릇 가다가 멈추겠죠. 장갑차 안 가네요. 고장 났네요. 그러면 최소한 병영에 있잖아. 항복하면 되잖아. 장갑차 몰고 나갔다가 제블린이나 뭐 엔로 같은 로켓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는 것보다 낫겠다. 불고기 되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하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야, 저기 지금 연료통에 깔때기 끼워놓은 겁니다. 일종의. 연료입구에. 그러고 나서 저 돌같이 보이는 저걸 잔뜩 부어놓는데 뭐 돌에다가 뭐 잔뜩 섞어서 모래에다 섞어서 집어넣는 것 같아요. 예, 다 하고 엄지척도 합니다. 저 병사란 말이에요. 장갑차 모는. 그러니까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망가뜨리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나 동물이 그렇잖아요.
저게 지금 광범위하게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건 멜트다운 현상이다. 저 녹아내린다. 아이, 생각해보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자고 보급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못 먹고 지금 러시아 포로 잡힌 친구들 뭐 먹을 거 주면 허겁지겁 먹어요.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이 겨울에 싸우려면요. 보급 좋아야 되고요. 이 월동장구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6,000칼로리 이상 약 8,000칼로리까지 먹어야 돼요. 겨울에 그 요새는 이제 그 워낙에 뭐 등반 같은 거 갈 때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았지만 제가 이제 산악반을 했던 게 1977년입니다. 예,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그 겨울에 이렇게 원정을 가면 그 77년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50년, 45년 전이죠. 그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소고기 살 돈은 없고 돼지고기를 사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슨 비닐백 같은 것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비닐을 사서 그것도 비싸요. 비닐을 사서 장조림을 해갖고 거기다가 한 덩어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초 같은 걸로 해서 그걸 붙여요. 비닐백을 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좀 이쪽 새 변이 붙으면은 거기다 또 국물도 좀 집어넣고 나머지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장조림을 쫙 여러 봉지를 해요. 그건 이제 누가 밤새 혼자서 먹다가 이제 쥐어 터지는 거야. 그건 딱 정량으로 나누고요. 하여간에 뭐 그때야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주로 탄수화물로 칼로리를 맞추는데 하루에 6번에서 7번 먹습니다. 겨울에 산에 들어가면 밥 3끼 먹고 라면 먹고 떡국 먹고 라면 떡라면 이제 떡국이 아니라 떡라면이죠. 떡라면으로 한 3끼 먹고 밥으로 한 3끼 먹고 무지하게 먹어요.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기 무기도 제대로 없고 지휘관도 제대로 작전을 못 세우고 ISR 그러니까 정보감시 정찰 정보도 없고 눈먼 봉사고 죽어나가고 이 상태가 이제 귀에 들어오니까 전쟁 왜 나가냐 이거지. 전쟁 왜 나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KA-52 최신형 공격 헬기 저거를 망가뜨리는 걸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 공격 헬기에다가 뭔가를 지금 폭발물 같은 거를 설치를 해요. 보면 잘 보고 있으면.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진이 올라올 때 저기를 어디라 그러냐면 푸사코프라 그랬거든요. 푸사코프.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키우랑은 한 거의 한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키우도 우크라 북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자포리자 같은 데 중심으로 하면 한 200km 떨어져 있을 거예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옆이에요. 자기가 그 사진 올렸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로부터 며칠 후에 10월 30일 날 푸사코프에서 바로 저 헬기, 저 KA-52 최신형 공격 헬기 2개가 원인 모르게 폭발했습니다. 세워둔 게. 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제 망가뜨리기죠. 왜 망가뜨렸겠냐? 뭐 제일 용의자는 누구냐? 헬기 조종사들이에요. 2대니까 헬기 조종사, 조종사, 부조종사, 뭐 보조조종사에서 한 6-7명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지원하러 나갈 사람까지 하면 20명쯤 되겠죠. 그 왜 망가뜨렸겠냐? 헬기가 멀쩡하면 우리가 우크라로 보내지고 우크라로 보내주면 미사일 맞아서 헬기 떨어지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헬기가 없으면 내가 죽을 일 없다 이거죠.